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6회 21번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예, 우리 암기 프린트는 1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건 업무정지 사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와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다 업무정지고요.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상등치, 임치, 상취 다 같은 말입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경우,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중개물을 한 경우, 즉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보정 설정을 해놓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X,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해도 X가 되겠습니다.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정보망 아니고 직거래 사이트죠. 물론 한방 PC 버전은 정보망입니다만은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는데요. 부운정 1해 5가지가 있는데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도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5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기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의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대여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근데 대여했기 때문에 이건 업무정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폐업기간 또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 못하죠. 대여했습니다. 대여. 양도 대여는 절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리어는 갑이 미성년자를 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예,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죠. 만약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갑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한 경우 이 거짓 보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있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X가 되겠네요. 법 제40조에 보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정지는 어쨌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하고요. 또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전부는 안 되고요. 최대 50%까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 증이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한 문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